자, 여러분의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항공사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값싸게 취급하곤 해요. 바로 빨간 유니폼으로 상징되는 비에젯 항공 이야기입니다. 연착은 기본이고 취소는 옵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운행 방식은 악명이 녹아요. 그런데 이 지독한 연착기에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항공사의 생존 전략이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비에젯이 여러분의 소중한 휴가를 담보로 이런 도박을 벌이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 볼게요. 비에젯 항공을 이용할 때 우리는 보통 저렴한 가격에 매료돼요. 커피 몇 잔 값에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사는 비행기를 쉼없이 돌려야 해요. 비행기는 땅에 서 있는 순간마다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시내버스처럼 비행기 스케줄을 빡빡하게 배차해요. 앞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승객을 내리고 바로 다음 승객을 태워 올리는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단 10분이라도 지연이 발생한다? 그날의 모든 일정은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비에젯은 이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며 운영해요. 승객의 기다림보다 비행기의 가동률이 이들에게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지불한 저렴한 항공권 가격에는 우리의 인내심 비용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셈이에요. 갑작스러운 비행 취소 통보를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요. 비에젯에서 유독 이런 일이 잦은 이유는 노선 수익성 관리 때문이죠. 특정 시간대 예약률이 저조하면 이들은 고민 없이 해당 항공편을 취소하고 다음 시간대로 통합해버려요. 항공기 한 대를 띄우는 데 드는 고정비를 아끼기 위한 승객들 입장에선 아주 비열한 결정이에요. 이들에게 승객 한 명의 일정은 데이터상의 숫자 하나일 뿐이에요. 빈 좌석을 채우고 날아가는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거센 항의를 듣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비에젯은 서비스 만족도보다 비용 절감을 최우선 가치로 둬요. 항공사가 약속을 어겨도 사과보다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먼저 따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저가 항공의 씁쓸한 이면을 보게 돼요. 비에젯의 연착은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도 커요. 베트남의 주요 관문인 호치민과 하노이 공항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죠. 좁은 도로에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듯 하늘길도 꽉 막혀 있어요. 특히 비에젯은 베트남 내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정체에 직격탄을 맞아요. 공항의 활주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띄워야 할 비행기는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서 비에젯은 흔히 말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아요. 국적기인 베트남 항공에 비해 활주로 배정에서 불리함을 겪기도 해요. 결국 하늘 위에서 착륙 허가를 기다리며 빙글빙글 도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인프라가 항공사의 확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비극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항공기가 쉴 새 없이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체 결함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비에젯은 항공사 규모에 비해 정비 인프라가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죠. 작은 부품 하나만 말썽을 부려도 이를 대체할 예비 기체나 부품을 수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형 항공사라면 즉시 다른 비행기를 투입하겠지만 비에젯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정비 문제가 생기면 그 비행기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멈춰 서야 해요. 그 여파는 그 비행기를 타기로 했던 수백 명의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죠. 안전을 위한 점검이라며 이해를 구하지만 실상은 정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다 발생한 병목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안전과 정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 저가 항공의 한계를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비행기는 기계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조종사와 승무원 그리고 지상조업 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비에젯은 인력 운용에서도 비용 절감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요. 한 명의 직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다 보니 피로도가 쌓이고 이는 곧 운영 미숙으로 이어져요. 체크인 카운터에서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거나 수화물 상하차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이 연착의 원인이 돼요. 사람이 부족하니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승객들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의 직원들도 과부하 상태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요. 인건비를 아껴 항공권 가격을 낮췄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원활한 서비스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동남아시아의 기후는 변화무쌍해요. 갑작스러운 스콜이나 태풍은 항공기 운항의 최대 적이죠. 물론 날씨는 모든 항공사에게 공통적인 시련이에요. 하지만 비에젯처럼 여유기체가 없는 항공사에게 기상 악화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가 돼요. 대형 항공사는 날씨가 풀리면 대체편을 투입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요. 반면 비에젯은 이미 다음 일정이 꽉 차 있어 밀린 승객들을 소화할 방법이 없죠.
결국 날씨 때문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무한 대기를 시키는 전략을 취해요. 기상 악화라는 합법적인 면죄부를 활용해 자신들의 운영 리스크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비에젯을 욕하면서도 다시 그 티켓을 검색하곤 하죠. 이것이 저가 항공사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독이에요. 비에젯은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고객을 유인하는 항공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격 경쟁력 하나로 마켓을 장악하는 구조죠. 연착과 취소로 인한 이미지 타격보다 비용을 줄여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이윤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선 승객의 편의가 경영 우선순위보다 뒷전으로 밀려나요. 불만이 가진 승객이 떠나도 더 싼 가격을 찾는 새로운 승객이 끊임없이 유입되기 때문이죠. 결국 비에젯의 악명 높은 운행 방식은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이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물이에요. 그들은 시스템을 고치는 것보다 욕을 먹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까요? 항공산업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비에젯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운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가득 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보의 공유가 빨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연착률과 서비스 만족도를 따지기 시작했죠. 시장의 압박이 거세지면 비에젯도 결국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최근 기단을 확충하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운영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요. 우리가 낸 돈의 가치가 정당히 대우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항공권 예약창 앞에서도 유효해요. 저렴한 가격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나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반드시 숨어있기 마련이죠. 비에젯 항공은 우리에게 여행의 설렘과 동시에 기다림의 인내를 시험해요. 어쩌면 우리는 비싼 대형 항공사 대신 비에젯을 선택하며 보이지 않는 도박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행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지 아니면 시간과 평온함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즐거운 여행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왜 그럴까였습니다.